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라이트코인 이후로 비트코인 캐시가 뭐 약간의 상승세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게 지금 알트 상승장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썸네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더리움만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선도해서 좀 이끌어주면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시그널들이 몇 가지 또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 추세다라고 보기보다는, 전 여기서 만약에 이게 24,700달러, 25,000달러를 뚫으면 28,000달러, 3만 달러까지 곧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여기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진폭을 많이 못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로우캡이나 미들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도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한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횡보를 좀 해주면서, 예, 박스권, 예, 저희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예, 포트폴리오인데, 바이빗에 보면은 프리미엄이 얼마가 껴있고, 이게 7일 동안 얼마 정도 매수를 했고 30일 동안 얼마 정도 매수했다. 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XRP, 지캐시, 호라이젠, 스텔라, 루멘 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많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만 확신을 많이 가지시는 분 되게 많으시겠지만, 이더리움도 사실 상승할 것 같이 하지만 지금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차트리스트들이 좀 올라갈 것 같다. 단기적 조정이 끝나고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라이트코인은 당연히 뭐 지금 가격에서 반절 정도, 예, 밑에였죠. 근데 급작스럽게 라이트코인도 많이 쌌죠. 사실은 100%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친구도 뭐 조정이 있은 후에 또다시 가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뭐 해킹 사태가 3번 터졌으니까 이 코인도 뭐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밸런스를 원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XRP 같은 경우도 왜 안 쏘냐라고 저한테 이제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답답하시니까 이제 그러시겠죠. 근데 XRP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300원대 밑에서 예를 들어서 되게 진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가 800원대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600원대까지 지금 조정이 들어가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나는 정고점까지, 비트코인이 정고점 이상 넘어갔으니까 빨리 XRP도 정고점 위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그건 뭐 세력의 의도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 친구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지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 마찬가지로 저는 홀딩하고 있어요. 예, XRP도 저희 한 개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제가 익절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80% 이상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거든요. 지캐시 뭐 아직 출발도 안 했고, 호라이젠, 뭐 스텔라, 루멘 뭐 다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예, 다 순차적으로 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도 오늘 새벽에 또다시 이제 이더리움의 트러스트 상품에 관해서 또다시 리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물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그널을 준다는 의미를 제가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베리 실버트가 이더리움에 관해서 리뷰를 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근데 항상 보면 선행해서 얘기를 항상 줘요. 예, 제가 이제 가만히 느낌을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얘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비트코인 사례를 보면 이더리움이 향후에 이제 2020년 말 남은 기간하고 내년에, 특히나 21년에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CME 비트코인 옵션이 출시된 게, 보세요. 2.3 밀리언으로 하루 볼륨이 이랬었는데, 이게 1월 달에 1월 14일 날 이게 출발을 해요. 옵션이.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28일 날 출범이 돼요. 2017년 말에, 예, 런칭한다. 그런 게 매스미디어에 돌았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선물이 먼저 런칭이 됐었고 옵션이 런칭이 됐어요. 근데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보시죠. CME 선물 거래가 1월 달부터 있었다. 2018년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근데 보면은 CME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 뉴스를 던지죠. 이게 바로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2021년 2월 8일 날로 이더리움 선물 시장이 열릴 거다. 선물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는 비트코인과 같이 옵션 시장도 열릴 거란 얘기고 거대 자금이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트러스트 상품 이더리움 트러스트도 액면 분할을 진행했잖아요. 조금 더 이제 펌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좀 거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더리움만 살아남기를 바라시고. 근데 이 시장이 그렇진 않다니까요. 항상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3일 전인가 아마 킴닷컴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을 팔로잉을 하세요. 이분을 다 팔로잉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비트코인도 물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보다는 좀 늦게 들어왔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 정부 상대로 해서 조금 하여튼 반기를 많이 들어서 뭐 지금도 이제 본인 여기 킴닷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표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71만 2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어쨌건 인터넷이나 블록체인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스펙트럼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3일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비트코인 캐시는 페이먼트에 관해서 굉장하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그 310달러일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3일 전에 310달러인데 자기가 본인이 보기에 내년에는 3,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비트코인 캐시만 국한되게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알트코인들 있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게 10배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뭐 XRP가 얼마가 가든지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가 가든지 스텔라 루멘이 얼마가 가든지 분명히 무슨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로 킴닷컴이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3,000달러까지 갈 거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굉장히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리트윗을 내년에 1년 안에 다시 한번 이거를 카피해서 캡처해서 올리겠다. 자기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 뭐 비트메인하고 직접적인 투자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스펙트럼이 되게 큰 사람이라는 걸,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톤 베이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유튜버이기도 하거든요. 유튜버이기도 하고 뭐 블록체인 전문가 그리고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예요. 비트코인 추종자죠. 그러니까 다른 타 코인들보다는 칼럼리스트이기도 하고 분석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20만 9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죠. 진짜 인플루언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썰전을 벌려요. 그러니까 킴닷컴이 저런 트윗을 올리니까 그 톤베이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동성,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은행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고 페이먼트에 관해서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가짜다라는 의미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킴닷컴이 이제 여기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좋은 친구, 나는 뭐 당신의 의견, 뭐 반박하는 의견에 관해서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 근데 본인이 보기에 지금 가격대가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고 충분히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한다.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톰베이스라는 이분이 자산을 가진 거랑 킴닷컴이라는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나 자산을 가진 거랑 상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킴닷컴이 뭐라고 얘기한 거에 관해서 저는 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BK를 투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내년에 2021년에는 좀 하고 있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희망회로를 돌리시면 되고, 지금 급작스럽게 반등이 10몇 프로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극구 말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S클래스예요. S등급이에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플립사이드 크립토가 일반적인 트위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이제 블로그에서 어떤 코인 나쁘다 좋다를 막 평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마 실리적으로 객관적일 거예요. 왜냐면 현재의 어떤 뭐 개발자 진행도, 활성도, 커뮤니티 활성도 막 이런 거를 객관화돼서 그게 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카르다노 S등급. 그래서 스텔라 루멘. 그래서 톡방이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같은 데 보면 뭐 카르다노가 뭐 낫다, 스텔라 루멘이 낫다. 자,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 괜찮은 코인이에요. 다 시세 진폭을 그리고 다 나쁘지 않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S등급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등급이 낮다면 뭐 저도 희망회로를 돌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오스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자, 그리고 트론도 마찬가지. 그리고 알고랜드, 디센트럴랜드, 비트코인 캐시, 뭐 제로엑스, 질리카, 이더리움 클래식, 되게 많이 저평가돼 있죠, 사실은. 근데 저는 3번의 해킹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 자체도 사실 믿지 않아요. 사실 모든 매스미디어 상에 나오는 모든 뉴스를 믿으면 코인 투자하기에 되게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근데 어쨌건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루에 뭐 1000개를 판다고 해도 1000개면은 개인이 팔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일 동안에 7000개를 팔았어. 그게 의미 없는 개수예요. 그거는 뭐 팔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수만 달러가 지금 2만 달러가 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영향이 있지만 이거 개당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넘기면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OMG 네트워크도 지금 안 가고 있고, 지캐시도 아직 출발도 안 했고, 루프링, 네오코인도, 자, 디크리드는 뭐 상장 폐지된다, 유의 종목 지정되면서 업비트에서 시세 진폭을 그렸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에요. 한국 시장에서만 약간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게 있는데,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비체인, 뭐 스테이트 네트워크스, 코스모스. 자, 아직까지 출발 못한 코인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투자를 했었던 한국의 뭐 이더리움이란 아이콘이라는 코인도 마찬가지로 A등급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시세 진폭을 못 그렸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스냅샷을 1월 달에 이제 진행해서 코인 한 개씩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세 진폭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다 나쁘지 않은 코인들이에요. 다 살아남고 괜찮게 진행될 거고, 베이직 어텐션, 뭐 웨이브즈, 그리고 테라, 루나 코인, 루나도 마찬가지로 A 클래스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다 신현성이라는 분이 진두지휘하는 그런 코인이죠. 그리고 뭐 테조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이낸스, BNB, 그리고 스토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 폴리메스. 특히나 사람들은 가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고로 라이트코인이 가만히 보세요. B등급이에요. 근데 B등급 중에 상부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이 코인이 그렇다고 S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건 이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걸 다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많은 차티스트들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좀 약간 프로텍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온 뉴스가 간밤에 되게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몇 가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 2021년에 과연 이 자산 시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 부양책을 타결했다. 결국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결국엔 타결을 했어요. 자, 공화당 입장에서는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명분이 안 서. 계속해서 막기에.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니까. 경계를 부양 안 하면 결국 미국이 결국 어떤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까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9천억 달러 규모의 감염증 부양책을 마침내 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찍어내겠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고정된 자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 근데 더 웃긴 건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영국의 변종 코로나 확산에 보건장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지금 화이자나 자, 우리나라도 뭐 셀트리온에서 올해 연말부터 뭐 백신 접종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변종 바이러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염력이 70% 높아. 런던 등 긴급 봉쇄. 팬데믹이 더 극심해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종식되려면 한참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뭘 뜻하냐면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고, 여기다가 자영업자들이 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국민들한테 천천히 이제 어떤 부양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먹고 산다. 그러니까 배만 안 골게 정도로 지원책을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던가, 실업자들한테 요렇게 주겠죠. 자영업자들한테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개인들이 어떤 그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소득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거랑 국가에 의지해가지고 이 기본소득제가 정책되는 거랑 의미 자체가 되게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빅브라더 세상 있죠. 사실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실권을 누가 갖고 있냐. 만약에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국민들한테 안 준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결국에 키를 국가가 쥐겠다는 얘기예요. 국민에 관한 걸. 대다수의 대중들은 지금 삶에서 저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국가만 바라보고 국가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비트코인 차트만 여기 딱 보면 이게 주봉 캔들이거든요. 근데 누구나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90도 각도로 올라갔어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많은 어떤 차티스나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아마 예측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심리적 압박이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분명히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라고 제가 여기 표현을 써놨는데, 그러나 그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기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여기서 박스권 횡보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파란색 같이 폭락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전고점 대비해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0.42는 예전에 이제 전고점 위를 뚫었어. 거기서 조금 떨어졌단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가지도 않았어. 마이너스 54%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미엄 뺀 가격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 프리미엄이 40% 끌어올랐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빠져있는 가격에서 요 가격이란 얘기예요. XRP 올랐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85%. 자,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68%, 비트코인 캐시 마이너스 91%. 아직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제가 그래서 차라리 그 비트코인 캐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2021년에는 그 안에는 분명히 킴닷컴이 언급한 것 같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예?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뭐 3,000달러 가격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금액까지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링크 코인도 지금 주저주저 하지만 이 친구도 아직까지 정고점을 못 갔어요. 에이다 마이너스 87%, BNB 마이너스 12%, 스텔라 루멘 마이너스 80%, 이오스 마이너스 85%. 대표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 코인이죠. 이오스 뭐 요런 코인들. 자,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9%, 테조스 마이너스 81%예요. 지금 현재도 네오코인도 아마 욕을 되게 많이 먹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인데 대중은 가격이 올라가면 안도를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블레임을 많이 하거나 그런 코인들을 좀 눈여겨서 많이 봐두겠어요. 원화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코인을 만약에 야금야금 매수하는 거는 좀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큐텀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97%, 아이콘 마이너스 96%예요. 자, 그리고 새벽에 이제 간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리 실버트가 이 블룸버그 아시아에 이것을 리트윗을 했는데 그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본인들 밸런스 시트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추매를 해서 조금 주가도 상승시키고 자산도 많이 해칭을 하고 있는 그런 데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거기 CEO고 근데 이분이 앨런 머스크하고 대담을 벌이는데 흥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테슬라사의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수를 적극 추천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거가 아마 오늘은 매스미디어상의 일면으로 아마 많이 등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테슬라사. 자, 근간에 얼마만큼 많이 올라갔나. 주식시장에서 이 하얀색 그래프가 테슬라사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만큼 올라갔다. 테슬라사의 밸런스 시트에 아주 약간 양이라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하고 제도권에서 상징적인 의미하고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도 테슬라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에 막대하기 때문에 테슬라사가 만약에 밸런스 시트에 비트코인을 단 1%라도 만약에 넣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테슬라사가 매입한다는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급등을 조금 더 이제 조장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해칭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겠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렇게 이제 뭐 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앨런 머스크가 이분이 엄청나게 큰 금액도 가능하냐 밸런스 시트에 추가할 수가 있냐. 그래서 투자를 일정 금액을 하면 이게 나중에 1트릴리언 1조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참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시세 진폭을 못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먼저 뭐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14일하고 21일 사이에 먼저 올라간 건 사실이면 아직까지 80만 원대까지 못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만약에 붐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7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환산했을 때 지금의 환율로 환산했을 때 일단은 77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고 2021년이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이 조금 더 수익률 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선물 시장 그리고 향후에 이제 옵션 시장도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움직인다는 얘기는 알트코인 시장하고도 분명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커니즘적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폭락 장세보다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그냥 횡보다 기간 조정을 거칠 거다. 그 이후에 뭐 25,000달러를 뚫으면서 28,000달러, 30,000달러 순으로 서서히
뭐 1분기 안에는 2021년 1분기 안에는 서서히 이제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